자, 오늘은 명제인데 이 단어는 책을 다 꼼꼼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뭐 잠깐씩 뭐 중요한 부분은 쌤이 얘기해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정독을 잘 하셔서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잘 읽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셨죠? 일단 명제와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명제가 뭔지 조건이 뭔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에서 대부분은 그냥 미지수가 들어있는 어떤 식이 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제는 이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했는데 집합의 의미와도 조금은 비슷하죠. 우리가 집합도 어떤 것만 집합이라고 했어? 참거짓? 그때도 참거짓으로 나왔었나? 어쨌든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어야 됐었지. 그죠? 뭐 잘생긴 애들 뭐야 이런 거 안 됐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라고 돼 있는데 뭐 납이라고 읽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뭐 그냥 여기선 기호에 대한 거니까 딱히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요. 근데 니네가 여기서 잘 나중에 좀 실수를 하는 게 거짓인 명제를 보고 명제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제에서는 참거짓을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부분 잘 신경 쓰시고. 자, 조건의 부정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예를 잘 들어져 있긴 하지만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장을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 무엇 무엇 대부분 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 뭐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리수가 아닌 건 다 무리수인 거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무리수이다 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요런 게 부정이다. 자, 연애가 약간 헷갈려 하는 게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래요. 거짓이랑 부정이랑 조금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잖아. 그지? 그래서 참거짓 얘기하는 거랑 부정을 얘기하는 거랑 조금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정은 어쨌든 주어진 명제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게 부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진리집합은 뭐였어요?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들만 모아놓은 거죠. 참이 되는 애들만. 그죠? 그래서 걔네들만 모아놨으니까 우리는 진리집합을 약간, 그래 뭐 보통 x가 주어지는 조건으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해들의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해만 갖다 모아놓은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낫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집합이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P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다 여기다 모여라고 하면 지금 P를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우리가 집합적으로 표현할 때 여집합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제 단원 지금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명제로 나와 있는 표현이 또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표현들이 집합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잖아. 그래서 조건 또는 뭐 명제하고 집합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지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계속 섞여서 나와.
조건으로 주어지고 이게 집합적으로 어떻게 해당하는 건지, 집합적으로 주어지고 얘가 조건으로 따지면 어떻게 조건을 따져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조건에 대한 걸 집합으로 생각하는 걸 잘 따져가면서 하셔야 된다. 자, 지금 이렇게 또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합집합에 대한 걸 구하기도 했고, 경우의 수에서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뭐 이런 걸 구해라 라고 하면 A의 경우의 수랑 B의 경우의 수랑 이렇게 합쳐서, 그리고 중복되는 건 두 번 세면 안 되니까 빼는 형태였지, 그게 집합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진리집합 갖고 생각을 해보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Q를 만족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 아니면 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 다 얘기하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집합으로 생각할 때는 합집합과 연결해서 생각한다. 얘는 그리고니까 이걸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애들을 따지는 거야. 그리고란 표현은. 그래서 교집합과 관련이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죠. 됐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표현도 잠깐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같은 표현인데 얘가 지금 집합적으로 보면은 무슨 법칙에 해당하는 거야? 응? 뭐라고?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어? 프랑스 사람 이름 아무나 갖다 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집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얘네가 조건으로 표현했을 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조건으로 봤을 때. 조건 P 또는 Q가 아닌 것.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이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 가나? 그래요.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이다. 맞니, 찬우야? 틀리니? 홀수랑 홀수랑 곱하면 그러면은 얘가 거짓이라고 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에서 홀수가 아닌, 즉 짝수가 나오는 걸 한 가지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 거짓이라고? 왜? 어. 얘기해봐.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너네가 약간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어떻게 해봐야 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적어도 몇 개의 숫자를 갖다가 생각을 같이 해줘야지. 그지?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얘가 언제나 참인 걸 증명을 하려면 홀수를 미지수 형태로 2n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또 다른 홀수를 2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k에다가는 또는 n에다가는 아무 정수나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항상 홀수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홀수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음수에서도 홀수를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홀수를 표현해 놓고 얘네 두 개를 곱한다라고 했잖아.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4nk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n 플러스 2k 플러스 1 되지. 그러면 k랑 n은 아무 정수나 된다라고 했는데 2 곱했으니까 얘는 짝수죠. 얘도 짝수지. 얘도 짝수네. 4 곱했으니까 무조건 짝수로 나올 수밖에 없네. 거기다 1 더했잖아. 그럼 짝수 더하면 짝수인데 무조건 1이 더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갔지? 그래서 참임을 증명하려면 이렇게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증명하는 거 의외로 쉬워. 아닌 거 하나를 얘기하면 돼. 자, 2는 4의 약수다. 맞아요? 4의 약수 중에 1, 2, 4가 있고, 그러면 2는 4의 약수다 하면 맞겠죠? 그죠? 뭐 너네가 뒤에 부분 읽어서 알겠지만 4의 약수는 2다 라고 하면
4의 약수는 2다 라고 하면 왜 거짓이죠? 4의 약수는 2다. 잘 읽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4의 약수는 2다. 부분집합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어?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되려면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표현이 됐고 그걸 집합적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모든 원소가 2에 다 들어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지. 이해 가죠? 그래요. 자, 얘는 명제인가요? 그래요. 이게 지금 거짓이지만 명제죠. 그죠? 틀렸으니까. 틀린 걸 확실히 아니까. 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다. 얼마나 가까운 걸 가깝다고 하는지. 그죠? 그래요. 이런 건 쉬우니까 니들이 보시고요. 자, 조건과 진리집합. 뭐 이런 것도 집합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전체 집합 1, 2, 3, 4, 5 주어졌고요. x는 소수니까 2, 3, 5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5, 10이니까 2하고 5가 있겠다. 됐지? 그러면 옆에다가 가볍게 이렇게 뭐 좀 표현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P는 뭐예요? 2, 3, 5인데 2랑 5가 겹쳐 있네? 그럼 Q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2하고 5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그러면 1하고 4가 여기에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됐죠? 그러면 나피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진리집합은 뭐예요? 1하고 4가 되겠다. 나피면 1하고 4인데 또는 Q라고 했어요. 그러면 2하고 5죠? 그러면 얘는 합집합이랬지? 그러면 1, 2, 4, 5 다 되겠다. 겹친 거 없으니까. 됐죠? P이고 not Q이다 라고 했어. P라고 했으니까 2, 3, 5죠? not Q면 Q가 아닌 거니까 3, 1, 4예요. 됐죠? 그러면 얘 2고잖아. 그러면 P이면서 not Q인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교집합 3을 의미하겠죠. 됐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요. 뭐 한 번에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기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집합적인 표현만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얘는 그래서 넘어가고요.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P 또는 Q면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부정했으니까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고 했으니까 P 교집합 Q고 맞죠? 그거를 부정했으니까 그거 아닌 나머지 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문제를 볼까요 얘는? 자, 조건 P가 이렇게 있고요. 조건 Q가 이렇게 있어요. 조건 P 또는 not Q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얘 not Q를 좀 표현해 주는 게 좋겠어. 그지? 그럼 not Q는 뭐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며. 수직선에 표현해 줄까?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면 이 안에 있는 게 Q예요. 그러면 not Q니까 Q가 아닌 걸 얘기하려면 이쪽 거랑 이쪽 걸 얘기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빵꾸뽕을 같이 얘기해 줘야 되겠다. 빵꾸뽕이니까 여기는 채워진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X는 어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지? 됐지? 그 다음에 얘는 6보다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P 또는 not Q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게 편하긴 하겠네 얘는. 그지? 자, 그러면 요것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3 마이너스 3보다 얘 지금 합집합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리는 게 훨씬 편하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6 그려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6. 그러면 지금 not q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됐나요? 근데 또는이잖아. 그럼 여기 다지 뭐. 여기도 다지 뭐.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다. 됐지?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가? 쌤 뭐 또 틀렸어? 뭐? 어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왜? 그냥 작은 거 아니냐고? 왜? 지금 이거 쓴 건데 이거? 이렇게잖아 지금. 집합 P가. 응? P 또는 not Q. 부정. 쏘리. 그러네. 쌤이 이걸 못 봤다. 여기까지만 했다 지금. 말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에 부정인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잘 얘기했네. 이거 말한 거 맞아 근데? 넌 아닌 거 같은데. 자, 이번에는 명제 P면 Q이다 라고 읽을 거고요. 기호는 이렇게 쓸 거고요. 두 조건에 대하여 를 이렇게 나타내고 요 녀석 앞에 말하는 걸 가정, 뒤에 말하는 걸 결론이라고 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에 참, 거짓과 진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P면 Q이다 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그때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P면 Q이다가 참이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분집합이 아니면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쌤이 예를 든 게 그런 거였지. P면 Q에다가 거짓이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자, 발레라고 되어 있는데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P는 만족하면서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중간에 너네가 뭐 읽어봤겠지만 중요한 건 P는 만족시키면서 Q를 만족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죠? P면 Q에다가 거짓인 걸 보이려면 이해했니? 문제가 뭘 볼까? 쌤이 이렇게 넘길 때 혹시 이해 안 갔던 부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기 문제로는 안 나와 있네. 이 부분 뭐 다시 한번 볼게. 자, x가 6의 양의 약수이면 이라고 했어. 그럼 뭐야? 1, 2, 3, 6이죠? 9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1, 3, 9가 되겠지? 그럼 얘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2와 6은 2, 6은 가정은 만족시키지만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주어진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했을 때 야 지금 2도 있고 6도 있어서 얘 안 돼.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얘를 거짓임을 보이는데 갑자기 야 5는 9의 약수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이 숫자는 발레가 될 수 없다는 거.
반대되는 얘가 되려면 이걸 만족하면서 얘가 안 되는 걸 찾아야지 생뚱맞게 아무 관련 없는 거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죠? 이제 다 풀어본 거지 이런 거? 자, 모든 또는 어떤이 있는 명제의 참 거짓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조건 P의 진리 집합을 P라고 할 거고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학원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안경을 썼어 라고 했어. 이해했어? 그럼 얘가 거짓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 어때야 돼? 이 말 자체가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썼어야 그 말이 참인 거지. 만약에 지금 승원이처럼 한 명이라도 안경을 안 쓴 친구가 존재하면 걔 자체가 발레가 되면서 그 말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고 하면 P의 진리 집합 모두가 전체 집합과 똑같아야 돼. 싹 다 전체 집합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죠? 자, P는 전체 집합이랑 같지 않으면 하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면 거짓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했어. 그럼 얘도 어떤 학생, 우리 학원 다니는 어떤 학생이 안경을 꼈어 라고 하면 이 말은 한 명이라도 안경 낀 학생이 있으면 뭐야? 참인 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없지만 않으면 만족시키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인 거고 아무것도 없어야 그때 거짓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됐나요? 자, 그래서 모든 또는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고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나 p다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아까 안경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모든 학생은 다 안경을 끼고 있다. 그거에 부정을 하려면 어떤 학생 한 명은 안경 끼고 있던데? 안경 안 끼고 있던데?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명제 부정하는 것도 표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집합적으로 계속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바로 문제로 볼까? 역과 대우의 관계는 이해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죠? P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역인 거고 이해했지? 그 다음에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서 바꿔버리면 그게 대우인 거지. 이해했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무조건 거짓. 그래서 본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하기 힘들 때 이 뒤에 내용에서 나올 건데 대우 명제는 증명하기가 쉬운 케이스들이 있어.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면 x는 아니다. x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무리수인 걸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죠? 나중에 나올 거니까 나중에 하자. 어쨌든 요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뒤에서 어차피 증명할 때 다시 다룰 거니까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똑같이 따라간다. 거짓이면 거짓, 참이면 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쪽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여기까지 다 한 거죠? 바로바로 풀게 문제.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거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 여기 있는 진리집합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들이 다 정삼각형 안에,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거시기 한데, 그죠? 얘는 그냥 집합적으로 뭔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아니면 얘를 반대로 생각해 볼까?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맞아요? 그래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고, 맞죠? 이 조건을 만족해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뭐야? 거짓이 되겠다. 그죠? 자, 제곱한 게 같으면 A랑 B는 같다. 맞나요? 틀리나요? 왜죠? 맞아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다. 이렇게 써야 맞겠지? 이해가지? 자, 더한 게 4보다 작으면 A랑 B랑 둘 다 2보다 작다. 그래요? 아니죠? 얘가 1보다 작고 얘가 3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니면 얘는 그냥 3이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제곱한 게 더해서 0이면 다 0이다. 맞나요? 아, 이건 좀 고민이 돼? 맞아요? 맞겠죠? 지금 다 틀렸는데 앞에 거. 자, 실수라는 조건이 지금 있었고요. 제곱하면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지? 얘도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지? 그러면 얘 A랑 B가 둘 다 0일 때만 더했을 때 0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아, A랑 B가 모두 0인 걸 알려주고 있구나. 근데 우리 뭐 예전에 표준형 바꿔서 최대치 수값 같은 거 구하거나 할 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 있었잖아. 그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접근했던 거지. 자, 둘 중에 뭘 할까요? 1번, 2번. 2번? 좋아요. 실수 x, y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Q가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진리집합 원소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자, 제곱했을 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를 곱했을 때 0보다 무조건 커?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죠? 응? 뭐라고? 플러스 제곱이랑 마이너스 제곱이랑, 어? 아, 정확하게 얘기해봐. x랑 y 값이? 아, 그러면, 아,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 그래요. 잘했네요. 틀렸고요. 자, 제곱한 게 얘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얘 맞나요? 맞아요. 자, 도연아, 맞아? 확실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헷갈리라고 그랬어.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라고 하면 역은 참이야? 거짓이죠? 왜?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걸 잘 알고 푸셔야 돼요. 그럼 얘 맞고. 지금 xy랑 절대값 xy랑 같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얘나 얘나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면 돼요? x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틀려 그러면? 둘 다 음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 걸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풀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답 보인다고 답만 띡 쓰고 넘어가지 말고 다 해보세요. 거기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자, xy 플러스 1이 2보다 크대요. 그럼 얘 넘기면 xy가 1보다 큰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x랑 y 둘 다 1보다 커야 된대. 맞아요? 그럼 아닌 게 뭐 있어? 아닌 게 뭐가 있는지 몰라? 둘 다 1일 때? 둘 다 1이면 1보다 1일 때? 발레를 든 건가? 그쵸? 그렇게 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요. 맞아요. 자, 근데 xy가 1보다 크댔으니까 뭐 하나를 2분의 1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죠? 자, 명제 참 거짓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PQ로 나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아니다. 나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럼 얘는 뭐야?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네? 여기까지 됐나? 그럼 이걸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다. P와 Q의 합집합이래요. Q는 지금 여기지? Q가 여기가 Q의 여집합인 거니까 됐나요? 자, P와 Q의 합집합 Q 맞아요? 맞다고요? P와 Q의 합집합이 Q예요? 지금 P와 Q의 합집합은 뭐랑 같지? P랑 같아요? P랑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잖아. P는 이만큼이 있는 거고 지금 Q는 여기가 다잖아. 합쳤잖아. 뭐라고? Q가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얘는 Q의 여집합이 안에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자, P와 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맞네요? 그죠? P와 Q의 교집합. P와 Q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맞죠? 그러니까 P인 게 아니죠. P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면 이게 그냥 바깥쪽이잖아. 그죠? 그리고 Q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뭐 바깥쪽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P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면 똑같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 Q의 합집합이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되니까 전체 집합은 아니죠. 그죠?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세 집합 PQR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르면 P면 Q이다. P가 Q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죠? 즉 P면 not R이다. not R에 P가 다 들어가 있어? not R이면 이쪽이잖아. 그죠? 그럼 P가 있는 부분에 여기가 있잖아. 그럼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해가지? 자, R이면 P이다. R이면 P이다. R이 P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참이겠네요. not Q이면 not R이다. not Q이면 여기지. 그럼 여기가 not R이면 여기 빼고 전체 다지? 그지? 그럼 포함된 거 맞지? not Q가 not R에. 자, R이면 not Q이다. not Q는 여기인데 R은 Q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틀렸죠. 됐죠?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
자, 명제가 참이 된다. 그리고 지금 P면 Q이다. 뭐 이런 꼴로 나와 있으면 지금 P 조건의 진리집합이 Q 집합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얘 어떻게 표현해야 돼? x-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양변에 a를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죠? 그리고 요 녀석을 표현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 여기가 5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즉 얘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떠면 돼? a-2가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이런 거 할 때 항상 등호의 유무를 잘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해. 지금 둘 다 빵꾸 뽕이잖아. 기준값 포함하지 않잖아, 둘 다. 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a-2가 뭐 여기 어디에 있어도 되지만 여기랑 딱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부분집합 관계는 성립하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이 녀석이 5보다 어떠면 돼? a 플러스 2가 5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 넘기면 3이지? 그러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지금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오겠다. 됐니? 그래요. 그래서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려서 해야 되겠지? 자, 봅시다. 여기 나피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다 했으니까 나피를 표현을 해서 얘가 Q에 쏙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not Q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거고요. 여기가 K가 될 거고요. 여기가 5가 되겠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해보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댔잖아. 그죠?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처음에 표현했던 이 녀석이 어때야 되는 거야? 이 안으로 쏙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로 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됐죠? 그러면 K는 어때야 돼요? 5보다 작아야 되죠. 작거나 같으면 안 되겠죠. K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얘는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 작다. 라고 돼 있으니까 3, 4 이렇게 두 개겠네요.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맞겠네요. 등호 써서 틀린 건가? 5에다가? 자, 명제와 역대우의 참거짓. 여기 참인 것은 그럼 이 바꾸면 되죠? x, y가 0이면 x가 0이냐? 왜 아니죠? x, y가 0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둘 중 하나만 0인가요? 이게 0인 건 x가 0 또는 y가 그러니까 x는 0이고 y가 0이 아니다.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다. x가 0이고 y가 0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함하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꼴랑 x 하나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ax는 ay이다. 이거면 이거이다 라고 했어요. a는 실수래요.
맞아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맞나요? 이게 너네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얼핏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을 때 요럴 때가 어려운 거야.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 A, B, X, Y는 다 실수래요. 그래요. 0일 때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뭐 1이랑 0 곱하기 2랑 했을 때 이건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같은 건 아니지. 그지? 잘 생각했네. 자,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더한 게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작으면 x랑 y가 둘 다 1보다 작니? 그건 아니잖아. 이거 틀렸죠. 더한 거랑 곱한 게 0이면 x랑 y는 둘 다 0이야. 맞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더해서 0 나오려면 얘까지 0이지 않으면 안 되겠지? y를 먼저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맞아요. 자, AB가 짝수이면 더한 것도 짝수이다. 더한 게 짝수이면 AB가 다 짝수니? 라고 하면 하민아 왜 틀려? 더한 게 짝수면 각각이 다 짝수니? 너 이씨 새끼 놀러가서 완전 개념 다 내려놓고 왔어.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져서 왔어? 야씨 얘 홀수 1이고 얘 홀수 1이어도 더하면 짝수잖아. 그럼 얘가 짝수라고 해서 AB가 무조건 짝수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지. 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 정답이 3개래 얘는. A, B, X, Y가 실수인데 대우가 참이래요. 대우가 참이라는 건 본명제도 참이란 뜻이죠? 그럼 본명제 참인 거 찾으면 되겠네. A가 유리수이면 제곱한 것도 유리수이다. 맞아요? 유리수는 뭐가 유리수랬어? 분수꼴. 그죠? 분수 제곱하면 다 분수지 뭐. 그죠? 분수 제곱했는데 갑자기 루트가 뿅 나타난다든지 파이가 된다 이럴 수 없잖아. 자, A, B가 모두 정수이면 A 플러스 B도 정수이다. 맞나요? 맞죠. 그죠? 또 절대값이 0보다 크면 곱한 거는 0보다 적다.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자, X가 1이면 0이다. 맞아요? 이렇게 새긴 건가? A,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랑 얘 두 개 모두 이고니까 그리고야. 그러면 둘 다란 소리지. 그럼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죠?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봐. 분수 뭐? 2분의 1 곱하기 1? 1 해도 되잖아. 어? 3분의 1 곱하기 3? 그래요. 근데 조금 전 것도 됐는데 왜? 1보다 컸잖아. 자,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꼭 대우를 이용해야 되나? 그냥 해볼까 우리? 좀 해보고 싶어지잖아. 이런 거 보면. 그지? 1,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네. 그럼 바깥 범위네 지금 이렇게. 슉.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얘는 4보다 코나 같다니까 x 마이너스 4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가
4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 지금 얘이면 얘이다가 참이 되려면 요 녀석 얘네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표시해서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해했지? 여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 이렇게 할 거니까 4 플러스 a라고 하겠죠? 그럼 4 플러스 a는 3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떠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얘 넘기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맞죠? 여기서는 얘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그럼 맞게 나왔죠?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바깥 범위에서 지금 쌤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우 명제를 생각을 했다면 둘 다 사이 범위로 뭔가 바뀌면서 요게 쏙 안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편할지는 모르겠다.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지? 그래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명제 A 플러스 B가 5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다가 참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 돼? 두 실수 이거이면 이거이다. 그러게 대우명제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얘 대우면은 이거 부정해서 바꿀 건데 얘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부정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죠? 이거이면 얘도 부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러면 대입을 하라고? 헷갈리네. 그래서 얘를 그러면 7로 놔? 그렇겠네요. 그죠?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냐? 그러네. 자, 오씨, 천재인데? 자, A 플러스 B 해주면 A는 K보다 크거나 같고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더하면 얘네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K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될 거고 얘가 이 안에 쏙 들어가려면 당연히 K는 7이어야 되겠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는 많으려나?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